드리겠습니다. 이재식 국어학원 2022년 1학기 대비 고3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류미애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 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고3 학생들이 고1 올라오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너희들은 고3만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고1부터 수험생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진짜 고3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이 2월 이후 학습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2월에 도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있길래 왜 2월 이후 학습의 방향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아시는 분, 2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고 있을까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고3 수험생에겐 너무 중요한 수능 특강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수능 특강 문학이 나왔고요. 이번 주에 수능 특강 독서와 언어와 매체가 나왔어요. 화법과 장모는 내일 모레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봅시다. 네, 수능 특강 얘기를 하면서 연계교재 학습의 효용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계교재, 무엇과 연계된다는 얘기일까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 연계교재를 얘기하겠죠. 네,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요. 1번 보십시다. 네, 학교 내신과의 연관성이라고 돼 있는데, 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능 특강에서 학교 내신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은 수능뿐만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능의 기본적인 시험 범위로 작용한다라고 써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공부를 참 하기 싫어하고 못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고3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능 특강만 열심히 해도 상등급은 받지 않겠니?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능 특강이 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연계교재 학습의 효용이라는 제목으로 수능 특강 얘기를 할까요? 예, 수능 특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요새 그 클리닉 시간에 모의고사 기출로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6월, 7월 모의고사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또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 1학년 때부터 봐왔던 모의고사인데 왜 갑자기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선 3학년 모의고사에 오면 글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똑같은 16페이지긴 한데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는 문제와 문제 사이에 칸이 좀 널찍널찍한 편이라면 고3 모의고사에서는 문제와 문제 사이가 따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글자 수가 많아졌죠. 당연히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애들이 굉장히 난 고3 때 잘 안 되나 봐 이렇게 의기소침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괜찮아.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를 볼 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모의고사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고3, 6월, 9월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미 수능 특강에서 어느 정도 배운 부분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을 앞둔 우리 친구들이 수시를 보든 정시를 보든 어떤 전략을 세우든 간에 그 두 가지에 다 모두 중요한 교재가 수능 특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수능 특강의 연계율이 높았을 때는 한 70%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한 50%에서 60% 정도의 연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예요. 50%, 60%. 죄송합니다.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수업이 막 나가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어느 시험이 문제의 반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시험이 있으면 참 고맙지요. 그쵸? 수능은 어떻게 보면 나올 문제의 반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학교 내신과 연관성을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연계교재의 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연계교재는요, 수능특강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고, 언어와 매체가 있고, 화법과 작문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문학, 독서, 언매, 화작을 모두 할 필요는 없고요. 문학과 독서는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언매와 화작은 아시다시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능특강 문학은 크게 개념, 적용, 실전 학습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념 학습은 정확한 이름은 교과서 개념 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우리 국어, 문학 교과서에 배웠던 그런 작품들 위주로 개념을 정리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그런 거라면 적용 학습은 6분야 뭐 고전시각,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극수필, 갈래복합 이렇게 6부분에서 모두 나오는데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이렇게 수능특강에서 시험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 적용학습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전학습 내지문식 3강은 이거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적용학습 만 보더라도 6분야씩 아까 말씀드린 6분야씩 12강을 하면 72강이 나와요. 그럼 작품이 72개냐? 네네, 그렇죠. 예, 72개냐? 아니죠. 현대시나 갈래복합은 여기 써놓으셨듯이 1강에 2지문씩 해서 이 적용학습 부분에서만 약 100작품 정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능특강 독서도 있는데요. 수능특강 독서는 총 해서 한 60작품, 60개의 지문이 이제 출제되게 되겠죠.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기 시작한 수능특강을 뭘 이렇게 급하다고 열심히 하나요? 예, 작품 수가 많고요. 이 두 교재는 전 범위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이후에 방학 이후에 할 일들이 많은데 미리미리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계교재 수능특강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소 1회독은 하고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소리가 울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수능 완성은요 6월 중순쯤에 나오게 되는데요. 6월 중순에 유형편, 실전편, 모의고사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학이 한 30편 정도 되고요. 독서가 한 25편 정도 돼요. 그래서 총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연계교재로만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공통 그 작품 수가, 편수가 약 한 230편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230편이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전체 배운 작품의 수보다도 많은 작품의 수를 이거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수험생이 된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되니까 갈 길이 많고 바쁘겠죠. 아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마이크가 목에 붙어서 막 소리가 울린다는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쉬운 게 없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0편 이상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갈 길도 멀고 우리도 저희 선생님들도 해줘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고등학생 아이들이 짠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죠. 그죠? 열심히 그동안 1학년, 2학년을 거쳐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계교재 1회독이 저희가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목표인데요. 중간고사 3월 4주차 이전에는 수능특강 문학 부분 적용학습, 아까 말씀드렸다
2강에 걸친 수능 특강 문학 부분 적용 학습을 1회독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량 배분 진도표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다 배부가 됐고 학생들한테 진도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언제 숙제를 해와야 될지 아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네, 남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수능특강 문학 부분에 대해서는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중간고사 이후에는 수능특강 문학 또 독서 실전학습 부분을 수업을 하고 또 기말고사 이후에는 이제 수능 완성을 6주차 수업을 진행을 해서 8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한번 꼼꼼하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했는데,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죠? 그래서 22학년도 수능 특강, 수능 연계지문 문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작년도 기출 시험을 보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EBS 연계율이 한 50% 정도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서 반 정도는 이미 배운 부분에서 또 내신 준비를 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암기하고 공부했던 부분에서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지금 6월, 9월 모의고사, 작년, 재작년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은요, 이거 왼쪽이죠? 왼쪽은 작년도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기출, 그 연계교재에서 나왔던 그런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수능에 출제됐던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거사노 오늘 북창을 열어 하고 나오죠. 수능 특강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실제 수능에서도 오늘 북창을 열어 거사노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수능 연계지문 특히 문학 부분이 이렇게 많이 연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신을 할 때 다른 작품들보다 문학에서 내신 시험도 많이 보고 또 특히 시는 100% 똑같이 나오죠. 직접 연계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신연고 이런 데서는 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는 많이 지금 다루고 있고 직접 연계율도 높은 편입니다. 어디 갔지? 네. 잠깐만 뒤로 가네요. 네. 아니지?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박태고전이라는 고전소설이에요. 우리 학생들 고전소설 엄청 어려워하죠. 왜 어려워하냐면, 한 인물이 5, 6개의 명칭으로 불려요. 그러면 선생님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인물 관계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고전 소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수능 특강 문학 박태고전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작년도 수능에 출제됐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 앞부분이고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수능 특강을 하면서 수능 특강 문학을 하면서 앞에 인물 관계도를 정리하고 시작하겠죠. 그죠?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러면 학생들은 새로운 부분, 새로운 내용이 보더라도 인물 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 수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전소설에서 인물 관계도를 정리하고 나면 50%는 해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고전을 어려워하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물 관계도라도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물 관계도가 정리된 상태에서 수능의 지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그 수능을 푸는 데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소설이라든지 산문 부분은 그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 글귀가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는 간접 연기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예습하고 수능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고전 시가에 나오는 탄근강인데요. 배틀북도 쓸데없어 빈벽에 남겨두고 하는 부분은 저희 수능 완성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탄근강. 그죠? 근데 우리 저희 수능에서 또 보면 배틀북도 쓸데없어 하고 같은 부분이 역시 시 부분은 시 부분은 같은 부분이 직접 연계돼서 출제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독서. 예. 독서 부분은 직접 똑같은 글이 나오진 않죠. 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수능에 이 작품이 피카소의 스테인의 초상이라는 그런 글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수능 특강에서도 스테인의 초상이라는 글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글은 다른 글이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스테인의 초상이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 작품인데 그 글인데 학생들은 문제에서 풀 때 알고 있는 걸 시험에 나왔다라고 느끼더라고요. 예, 다른 글인데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은 시험에 봤을 때 체감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문제는 어려워도 새로운 유형이 있어도 지문 자체가 내가 봤던,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시험에서 접하게 되면 체감 난이도가 떨어져서 아이들이 그 시험을 볼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서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널뛰듯이 할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시험지를 폈는데 너무 어려우면 이번 등급 1등급 컷이 많이 내려가겠구나. 다른 애들도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열었을 때 그렇게 배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어디서 나올까요? 네, 그동안 공부한 공부 양에서 그 배짱과 자신감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그 나의 멘탈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번 또 수능에 해겔의 변증법, 학생들 철학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논리학, 철학 어려워하는데 해겔의 변증법이 나왔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을 생전 처음 본 학생은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수능 특강에서 열심히 외우고 가르치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 학생들은요. 이 문제를 풀 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브레턴 우주 체제가 나왔는데 참 경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해마다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으로 꼽히는 게 요새는 경제 지문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수능 완성 부분은 가 부분에서 지금 나 부분인데요. 가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환율과 경기 변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나에선 브레턴 우주 체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면 바로 작년도 수능 문학 지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학생들은 다른 글을 봤지만 다른 글이 아니라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체감 난이도가 떨어지게 되는 미리 수능 특강 독서를 공부함으로써 수능에 있어서 체감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그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이 내신에서도 연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라 지역 지금 학교들이에요. 청라, 초원, 신현이 나오는데 독서, 화작, 심화국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국어가 지금 개설이 되고 학생들이 배우게 되겠지만 수능 특강 교재로 수능 특강을 활용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특강을 공부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내신을 하지만 수능 준비도 같이 시킬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수시를 하는 학생들도 수능을 아예 무시하고 수능을 아예 보지 않고 수능을 보지 않은 채로 그 대입을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같이 보고 있고요. 다른 학교도 한번 볼까요? 해원고 같은 경우에는 해원고 원매는 이 학교는 조금 특이해요. 해원고 원매는 철저하게 학교 프린트, 수능 특강이 잘 안 수능 특강 나오죠. 그죠? 수능 특강이 안 나올 수 없는데 학교 프린트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인고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교 프린트도 나오고 교과서도 나오지만 수능 특강 화작, 문학, 화작이긴 하지만 화작에서도 나오고 문학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서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인천은 과목 이름이 화작인데 문학을 더 많이 보게 돼요. 문학과 독서 위주로 화작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지금 수능 특강 1회 독을 하면서 수능 특강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가림고, 국제고, 인천외고, 미추홀외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 4개 왜 같이 묶어놨냐면 전체적으로 수능 특강의 독서와 문학을 같이 보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눠서 시험 범위가 전체적으로 되는 그런 학교예요. 저번에 상동에서도 이제 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가 수특 문학과 독서 전범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선생님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그런 지문을 가지고 같이 시험에 내시는 수특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지문까지 같이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난해한 그런 과목이고요. 인외고, 인천외고라든지 미추홀외고도 수능 특강 전문 이 시험 범위긴 한데 이제 그 어느 부분이 나올지는 잘 안 찍어주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이재식 국어학원 3학년 내신 대비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학교별 내신 대비. 당연히 내신을 학교별로 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알아보시면 3학년 국어 과목을 학교별 내신 대비를 해줄 수 있는 학원들이 별로 없고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학원들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학교별 내신 대비를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하게 1학년, 2학년 과정에 못지않게 3학년 학교 내신 대비를 해준다는 게 장점이고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이후에 일정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2월, 3월 이 시간표는요. 토요일, 일요일 9시부터 7시까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3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월 19일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간에 학교별 수업이 깔려서 학교별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은 저희가 수능 특강 위주로 이제 정규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서와 문학 중심 중요 작품을 선별을 하고요. 3교시에는 평가원 변별력 지문 해석이라고 돼 있는데 평가원에서 기출로 봤던 시험 문제들을 독서 문학 나눠서 한 파트씩 이제 매주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기출 문제는 너무 좋은 문제지만 다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출문제 굉장히 열심히 풀잖아요. 매주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학생들은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배경 지식이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는 학생들이 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출문제 굉장한 양이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각 과목의 사회, 문학에 또 예술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쌓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수능 특강이나 이런 기출 문제를 보면은 나왔던 소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능을 본 지 거의 30년 이렇게 됐죠.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쌓였던 기출 문제를 보면 매번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던 소재가 또 반복해서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문학은 물론이거니와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수능 특강이라든지 보게 될 시험인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독해력이 참 떨어지잖아요. 그럼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네? 뭘까요? 바로 새로운 텍스트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세계 문학 전집을 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 수능에 맞는 그 수준에 맞고 그 논리적으로 분명한 텍스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독해력도 단시간에 많이 높일 수 있는, 시험의 목적에 맞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험을 보다 보면, 시험 분석을 하다 보면 지문은 계속 바뀌어요. 지문은 계속 바뀌지만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도 비슷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유형 분석을 하게 되죠. 80분 동안 45문제를 풀려고 하면, 왜 우리 시험은 수학 능력 시험이지만 거의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어야 되지, 아이들이. 딱 보고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면 유형 연습이 충분히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형 연습을 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평가원 변별력 지문 해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그 다음에 정규 프로그램, 정규반 프로그램을 말씀해 드리면, 저희가 12월에는 이감 간슬계로, 12월, 1월, 2월까지, 지지난주까지는 이감 간슬계로 수업을 했고요. 이번 주는 저희 청라교육원에서는 이감 모의고사를 지금 오늘도 학생들이 받고 내일도 보게 되고, 그래서 성적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감 간슬계 이감 모의고사를 했고요. 지난주부터는 수능 특강 문학부터 시작해서 수능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수능 특강 왜 이렇게 급하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할까?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네, 양이 겁나 많지요. 그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이 수능 특강을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 그냥 놔두면, 옛날에 이제 입시학원 있고 그 재수학원 있고 할 때 보면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수능 특강도 다 못 보고 그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 내신만 하다 보면은요, 내신에 찝어준 작품만 보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수능은 그 학교에서 내신에 찝어준 작품만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가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클리니까 실전평가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 1회 지금도 나와서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하고 오답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모의고사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식만의 내신 대비, 저희가 8주차를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시험을 준비하고 교재가 나가고 학교별로 시간표가 묶이고 하는 부분 한 6주에서 7주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데 0주차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다다음 주겠죠. 다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시험 대비 시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한테 지금 시간표라든지 어떤 교재 나가고 있는 그런 진도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3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능 준비와 내신 대비를 학교별로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결코 쉬운 일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정시반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정시반 이렇게 시간과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식만의 개별 관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학원의 자랑이죠. 저희 클리닉 철저히 하는 클리닉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모의고사와 오답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숙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수업 내용 과정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문자가 나가고 있고, 또 요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결석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도 온라인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제가 너무 떨렸어요, 오늘. 네, 설명회를 참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앞에 있는 설명회랑 카메라를 보고 하는 설명회, 전 아무래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참고 학원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좋은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이재식 국어학원에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